나는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챙기고 있으니 건강하다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육류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주로 먹으니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거라 믿던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분들 가운데 갑자기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건강에 신경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바로 무엇을 어떻게 먹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과일이 사실은 뇌와 관절을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 몸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이에 따라 혹은 섭취 방법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흐려지거나 무릎 관절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고 심지어 뇌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먹어온 과일이 사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요산을 쌓이게 하거나 위와 간에 자극을 주고 복용 중인 약물과 충돌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지만 조용히 몸속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과일은 몸에 좋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나이에 맞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어떤 과일은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보약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과일은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래도록 건강하고 평온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65세 박정희 씨는 매일 저녁 위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인애플 주스를 즐겨 마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지속적인 속쓰림과 위출혈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원인은 바로 특정 과일과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식품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과일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으며 그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실수가 결국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오히려 꾸준히 섭취하면 뇌와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과일 4가지를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나에게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십시오. 오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나는 내 건강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다짐이 되고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달콤하고 먹기 편해서 많은 분들이 심장 건강이나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도는 혈당 지수가 7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설탕을 먹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 몇십 알만 드셔도 혈당이 화살처럼 치솟아 당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 사례로 인천에 거주하는 67세 장영호 씨는 피곤할 때마다 포도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반송이 가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 엄지발가락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급성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혈중 요산 수치는 정상치보다 훨씬 높았고 원인은 매일 먹던 포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 속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은 간에서 퓨린으로 바뀌고 이 퓨린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성됩니다. 요산이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면 관절의 결정 형태로 침착되어 통풍 발작을 일으키고 무릎이나 발가락 관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그 위험이 더 큽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포도가 포만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포도 300g 즉 한 송이만 드셔도 흰쌀밥 한 공기를 먹은 것과 맞먹는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섬유질이 부족해 쉽게 배가 부르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한 송이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혈당은 계속 오르고 체중 증가와 함께 관절과 신장에도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나 늦은 밤에 포도를 먹는 습관은 더 위험합니다. 밤에는 소화 기능과 신장 대사가 느려져 당분과 요산이 몸에 쉽게 축적됩니다. 이때 먹는 포도는 단순히 칼로리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요산을 쌓이게 만들어 관절통과 통풍 발작의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60세 이후에는 당도가 높은 거봉이나 수입산 흑포도 같은 품종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단맛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혈당 지수가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나 오디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뇌 기능과 기억력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달콤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훨씬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 때문에 소화에 좋고 위장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과일입니다. 파인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강한 산성입니다. 위 점막이 건강할 때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막은 얇아지고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인애플을 자주 섭취하면 위산 역류, 속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만성 식도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로 대구에 거주하는 72세 이선옥 씨는 고혈압으로 인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소화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파인애플 주스를 챙겨드렸는데 불과 2주 만에 잇몸 출혈과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원인은 파인애플 속 효소인 브로멜라인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소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활동을 방해해 약물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 결과 혈액 희석제의 부작용이 과도하게 강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브로멜라인은 몸속에서 약날의 검과 같습니다. 약물 대사를 방해해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혈압약, 항생제, 신경안정제 등 다양한 약물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파인애플을 먹는 습관입니다. 밤 시간에는 위와 간의 활동이 느려져 소화와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데 이때 산도가 강한 파인애플을 먹으면 위에 큰 부담이 되고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든 이후에는 특히 밤 시간대에 파인애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파파야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산도가 높지 않아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또한 약물 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치아가 약하거나 위가 민감한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인애플은 젊을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즐길 수 있지만 나이가 든 이후에는 위와 간, 그리고 약물 복용과 얽히면서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인애플은 섭취를 신중히 하고 필요하다면 파파야 같은 대체 과일로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오렌지입니다. 상큼한 맛과 풍부한 비타민C 덕분에 오랫동안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지만 잘못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이후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렌지에는 구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연산은 천연산 성분으로 치아의 가장 바깥층을 덮고 있는 에나멜을 부드럽게 만들고 약화시킵니다. 젊을 때는 손상이 빨리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에나멜이 쉽게 마모됩니다. 공복 상태에서 오렌지를 자주 섭취하면 치아 시림, 잇몸 약화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치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66세 윤재호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치아 민감증이 심해졌고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잃게 되었습니다. 치과 검사에서는 과도한 산으로 인한 에나멜 부식이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렌지가 주는 산성 자극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렌지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C와 EP450계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약물이 분해되는 속도가 불규칙해지고 약효가 과도하게 강해지거나 반대로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 등 장기 복용이 필요한 약물과 충돌하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 오렌지를 자주 섭취하면 약물이 분해되지 않고 혈중 농도가 높아져 어지럼증이나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를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효가 약해져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약 복용 직후 오렌지를 함께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농약 잔류입니다.
오렌지 껍질과 속껍질은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도 농약 성분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간의 해독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러한 잔류 물질이 누적되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장기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렌지는 공복에 먹지 말고 약물 복용 전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껍질째 갈아 만든 주스보다는 섭취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섭취 빈도를 줄이고 다른 안전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렌지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오렌지보다 2배 이상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으며 산 성분이 거의 없어 치아와 위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조리법이 다양해 생으로 먹어도 좋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에도 간편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파프리카는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혈관 보호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비타민C 외에도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늦추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렌지 대신 파프리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치아와 위를 보호하면서도 비타민C 섭취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오렌지에 이어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단감, 연시, 곶감 등 다양한 형태로 우리 식탁에 오르며 특히 가을철에 즐겨 찾는 과일이지만 달콤한 맛 뒤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음식 속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흡수 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감을 자주 먹으면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혈은 피로와 어지럼증,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빠지는 증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줍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9세 박미정 씨는 저녁 식사 후 곶감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어지러워 병원을 찾게 되었고 혈액 검사 결과 심한 빈혈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인은 곶감에 포함된 탄닌으로 인해 철분 흡수가 방해받은 것이었습니다. 탄닌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장이 운동을 느리게 하고 수분을 빼앗아 대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을 자주 먹으면 변비가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 치질이나 대장 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공복에 감을 먹으면 위 속의 산과 결합해 위석이라는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석은 소화장애, 복통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하면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나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감의 높은 당분과 칼륨 함량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칼륨은 신장이 제대로 배설하지 못할 경우 혈액 속에 쌓여 부정맥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입니다. 배는 시원하고 수분이 풍부하며 섬유질이 많아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또한 기침을 줄이고 가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 함량이 감보다 낮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훨씬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도, 파인애플, 오렌지, 감 이렇게 4가지 과일이 나이가 든 이후에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달콤하고 익숙한 과일일수록 방심하기 쉽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위와 간을 자극하며 약물 대사를 방해하거나 빈혈과 변비를 유발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일 자체가 해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얼마나 언제 먹는가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분비와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위와 간의 회복력도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포도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을 늦은 밤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요산까지 쌓이게 됩니다. 파인애플과 오렌지의 강한 산성은 위 점막과 치아를 자극하고 특정 성분은 약물 대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감의 탄닌은 철분 흡수를 막아 빈혈을 부르고 장의 운동을 더디게 해 만성 변비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안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오디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뇌와 혈관을 지켜줍니다. 파파야는 위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소화 요소가 풍부해 소화 흡수를 돕습니다. 배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를 예방하고 호흡기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혈당 관리부터 수면, 기억력, 관절 건강까지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습관의 작은 차이입니다. 같은 과일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익숙하게 먹던 과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안전한 대체 과일로 바꾼다면 단 며칠 안에도 속이 편안해지고 혈당이 안정되며 아침에 더 가볍고 상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버튼 하나를 누르는 행동 같지만 그것은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더 잘 돌보겠다는 결심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